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은 지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과학기술평가원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은 2010년도에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3년 정도 앞섰던 여러 가지의 그 IT 강국이라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AI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의 기술이 중국보다도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불과 이제 1년도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어서 지금부터 기술 전쟁이 본격화되고 추격이 아닌 그 선도를 해야 우리가 중국보다도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반도체도 이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있었지만은 중국과 불과 0.5년이 남았고 이제 중국에 뒤처진 한국의 충격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국민들 또는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애국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사랑을 하고 중국보다도 더 나은 우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기술평가원의 그런 조사가 이제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고 또 뒤처진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도 0.5년 남았다. 중국에 뒤처진 한국 이 반도체 산업도 결국은 중국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늘 동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수교 30년을 맞이해서 자 여기 그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이 지금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이게 바로 중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행을 기다리는 컨테이너 한중수교 30년이 되는 이 날에 두 나라 교역 규모는 3,015억 달러 엄청나죠. 인천 신항에 중국으로 보낼 컨테이너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이라고는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의료, 에너지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반도체, 삼성반도체와 제가 연구하는 SK하이닉스 반도체도 또 원자력 발전도 중국과 격차가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 짝퉁의 대국인 중국이 이제 이런 비아냥을 듣던 중국이 첨단 기술을 앞세워서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과의 핵심 기술 격차가 자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는 0.5년이 우리가 조금 빠릅니다. 한국이 앞서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5년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중국보다 굉장히 우리가 2010년만 하더라도 4년, 2년, 5년이 앞섰는데 이제는 불과 우리가 뒤처진 기술도 있고요. 반도체 제가 연구하는 반도체도 불과 이제 5, 6개월 정도의 그러한 격차밖에 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기술수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중국에 평균 3년 이상 앞장섰던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이제 2020년에는 토탈 따져서 보다 보면
뒤졌다는 겁니다. 한국은 2010년 우주항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앞섰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우주항공, 의료, 에너지, ICT 등 4개 분야에서 뒤진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하게 이동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차세대 기술에서도 중국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도 또 삼성 반도체도 이제 중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분야도 중국의 과학기술 격차가 평균 반년가량에 이제 불과했는데 201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앞선 미국,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사이에 놓인 너트크래커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기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 중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발전 전략을 고수해 왔다면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선도형 발전 모델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AI, 소프트웨어부터 바이오까지 중국의 역전이 되고 첨단 기술은 한국이 이제 추격자가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핵심 과학기술 격차가 그래프를 통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이고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쫓아와서 오히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국이 앞서 있고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이런 선박이죠. 그 부분에서만 조금 앞섰을 뿐이지 나머지 전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이러한 중국적인 보고서에 오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초소형 바이오 센서를 활용해서 암 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인까지 밝혀낼 수 있는 바이오 칩 센서 기술은 한국이 중국에 최소 5년가량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감염병 대응 기술 격차도 4년 이상 벌어져서 중국이 쉽사리 따라오기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이제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바이오칩 센서 기술 수준은 중국과 똑같고 감염병 대응 기술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1년 뒤졌다는 겁니다. 중국은 파격적인 연구 지원과 함께 과감한 바이오 규제 개혁을 통해서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고, 반면에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등이 가로막혀 임상 연구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K반도체라는 이 K자 모양의 K반도체, 그 중에 삼성과 그 다음에 여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에도 잡히면서 미국과 일본에도 그 추격을 우리가 세계 1위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보니까 126만 평이 개발이 되면서 처이고 원산면이죠. 무려 지금 3년 6개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물 문제, 전기 문제, 오폐수 문제, 그리고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그러한 반발, 이런 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착공이 못 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IT 코리아의 명성이 무색하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과학기술평가원의 기술 수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첨단 기술력이 최근 10년 새에 중국의 대거 역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계, 제조 등 제조업 전반적인 기술은 여전히
중국에 조금은 앞서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첨단 기술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강점을 보인 것으로 여기졌던 바이오, ICT, 정보통신기술에서도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돼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K반도체 벨트에 다시 지도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IT 코리아도 엔말이 됐습니다. 한국은 ICT 분야에서도 중국에 뒤처졌습니다. 이 기간에 차세대 네트워크, 이동통신,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가 중국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거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이라고는 AI와 가상현실 기술도 중국에 1년씩 뒤처졌습니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가로막혀 발전이 더뎠던 비해서 중국은 대규모 인플라 투자와 규제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원삼의 사진과 함께 SK 최태원 회장의 사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반도체는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자칫 중국에 뒤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 역시 중국과의 격차가 대폭 좁혀졌고 중국의 반도체 공정 설계 기술 격차는 2010년에는 4년 이상 우리가 앞서 있었어. 그런데 2020년의 통계를 보니까 0.5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장비 기술도 3.6년에서 1.5년으로 차이가 감소했고 중국의 기업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 메모리 공정, 소자, 엔지니어를 대거 연금하면서 산업 스파이들을 많이 그때 빼갔었죠. 기술력을 좁혔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YMTC 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D램과 낸드 플래시 초미세 공정에서는 아직 3년가량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아직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경제과학 특별보좌관은 서울대 이정동 교수는 정부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핵심 전략 기술을 국가 미션으로 정의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각종 우리 최첨단 산업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그 연구소에서는 토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안성시에 적극적인 그런 토지 투자를 가이드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안성시 토지 투어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소수의 인원으로 2022년 9월 2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2022년 9월 3일에서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용인 SK 반도체와 안성시 토지 투어 현장 답사 및 토지 투어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용인시와 안성시의 토지 투자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저와 같이 투어를 하면서 좋은 정보와 또 현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전화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 이제 반도체 산업도 중국과의 별 차이가 없고 모든 소프트웨어 또 IT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중국과의 격차가 너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